오늘 컨텐츠 올리는 거는 광고가 아닌 일단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광고에 올리는 컨텐츠 유형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는 컨텐츠 유형은 비슷해요. 단 올해 9월 달에 특정한 이슈가 생겨서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컨텐츠 올리는 것 중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링크,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쇼핑몰에 있는 A라는 제품의 링크를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링크를 달면 그 페이지 안에 있는 썸네일을 수정을 할 수가 없도록 바뀌었어요. 그거는 제가 실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캔디 프린스라고 하는 이 페이지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종류 중에 첫 번째 이미지를 올리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여러분들 개인 계정에 글 올리는 거랑 그냥 똑같아요. 여기서 글쓰기 눌러서 올리셔도 되고, 여기서 글쓰기 누르면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사진이 나오죠. 이걸로 올리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이 상태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 공유라는 걸 눌러서 내가 가진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그냥 글쓰기 눌러서 하지 마시고 이 글쓰기 밑에 있는 여기 모두 보기를 하면 총 몇 가지의 컨텐츠형을 올릴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 페이지 유형마다 다른데 약 10개에서 11가지 정도의 유형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더 들어가면 약 20가지 이상이 됩니다. 첫 번째, 사진 또는 동영상 공유에서 사진, 동영상 공유. 제가 만들어 놨던 것 중에서 카드뉴스 안에 있는 사진 하나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2번 사진을 눌러서 열고 위에다가 보통 텍스트를 써주십니다. 그쵸? 이게 만약에 상품이거나 혹은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포스터형 그냥 이미지 한 장짜리면 여기다가 쓰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독도 스킨 신제품 출시 20% 할인 중 11월 20일까지 좌표 이런 말 많이 쓰죠, 젊은 친구들. 그죠? 좌표.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여기다 보통 보면은 자, 이거 넣으실 때 보통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넣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독도 스킨의 메인 페이지면 안 된다. 어떤 거?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상세 페이지, 예를 들어 뭐 제품 번호가 1, 2, 3, 4, 5는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갖다가 최소한 좀 글이지만 눌러서라도 들어간다. 자, 지금 본 거는 뭐냐? 단순하게 뭐만 올린 거냐면은 이미지만 올릴 때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이미지만 올리는 거예요. 얘는 링크 포스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 하나 포스팅인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있는 행사한다고 하는 이 이미지를 보고 누군가가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뭐를 눌러야지 구매를 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미지가 아닌 요 글을 눌러야지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사실 이런 포스팅은 많이 합니다. 이런 포스팅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중심이 됐을 때 난 이 이미지가 더 중요해 라고 했을 때 한 장짜리는 지금처럼 포스팅을 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똑같은 내용으로 이번엔 동영상을 갖다가 올려볼게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에 텍스트는 똑같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진 또는 동영상 공유해서 이번에 동영상 그러면 우리 가지고 있는 사전 실습 자료 중에서 캔버스 실습용 안에 들어가면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영상은 올리실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저는 추천하는 게 가로, 세로, 정사각형을 사실은 추천을 많이 해요. 왜냐면 요즘 사람들은 정사각형이 오히려 더 익숙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사각형이 아닌 일반 폰으로 찍은 16대 9 있죠? 16대 9도 괜찮습니다. 근데 16대 9는 뭐라고 많이 느끼냐? 그냥 광고다라고 또 되게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영상 올리실 때 특징은 똑같습니다. 지금처럼 포스팅해서가 아니고 영상을 올려놓고 글을 쓰죠. 이렇게 영상 올리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하나, 영상을 올리고 나면 해당 영상의 썸네일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처음 보게 되는 이미지. 물론 자동 플레이가 되지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지 않기도 해요. 왜? 이미 봤을 때 자동 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썸네일이 절로 지나가 버렸어. 근데 이 썸네일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 올릴 이 동영상을 가지고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이 썸네일, 첫 번째 보이는 이 썸네일에는 텍스트가 많나요? 적나요? 적죠? 이 밑에 이만큼만 들어있죠? 광고할 때 기준이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의 텍스트 비율이 20%를 넘어서면 똑같은 비용을 내도 도달률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글씨를 자꾸 조금만 넣어야 돼요. 그러면 동영상에는 그런 글씨가 없잖아요. 혹은 곳곳에 글씨가 있잖아요. 그럼 그 글씨를 다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썸네일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의 비중이 얼마인지 그거 하나만 따져요. 따라서 영상 전체가 그냥 글로만 돼 있어. 막 복잡하게 안녕하세요 막 글로만 잔뜩 돼 있는데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글로만 잔뜩 돼 있기 때문에 페북에서는 광고 집행이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썸네일에는 글씨가 하나도 없는 걸 올려놓으면은 그 썸네일 기준으로 광고 측정이 되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금 보면 하루 2번만 먹으면 물에 타먹 여기는 거의 텍스트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부 영상 여러분들 아마 만드시다 보면 자막을 넣거나 혹은 메인 제목들을 넣었을 때 여기에 글씨가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그거를 썸네일로 내오지 마시고 이미지에 텍스트가 거의 없는 것들 이런 것도 썸네일로 괜찮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텍스트가 없는 것 요거를 썸네일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본 정보 및 태그 이런 것들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자막 고급 교차 게시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3D나 360도 카메라로 찍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달라요. 360도 카메라로 찍었을 때는 고급 안에 들어가서 이 동영상은 360도 형식으로 촬영되었습니다를 눌러주셔야지 실제 폰으로 보면서 이렇게 360도 이렇게 옆으로 가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요즘 LG나 혹은 삼성에서 나온 폰 기종 중에서 360도 촬영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카메라 같이 들고 다니는 것. 그걸로 촬영하셨을 때는 이걸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 하셔야지 제대로 기능이 발휘합니다. 자, 동영상을 넣고 위에처럼 똑같이 우리가 홍보하고자 하는 문구를 넣으시는데 문구를 넣으실 때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보통 보면 글을 많이 넣고 싶어 해. 그런데 글을 많이 넣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글은 5줄을 넘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이걸 보게 되겠죠. 그런데 밑에 뭔가 글이 숨겨져 있어. 그럼 뭐 눌러야 되죠? 더보기 혹은 계속 읽기를 눌러야 되죠. 여러분들은 그거 눌러지시나요? 너무 쪼만하지 않나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3줄에서 5줄 사이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무리를 져놓고 그래도 할 얘기가 있다면 밑으로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앞에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나와야지 됩니다. 최근에 이런 동영상이나 아까 보셨던 일반적인 모든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 아래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샵의 제품을 태그해 보세요 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페이스북에 새로 생긴 샵 기능에 있는 제품들을 태그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 페이지 안에는 샵이라고 하는 곳 안에다가 우리가 제품을 갖다 몇 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샵의 제품을 태그하세요 누르면 제품 없나요 여기? 볼게요. 자, 제품 이름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없어요. 제가 안 넣어놨네. 샵이라는 곳에 있는 제품들을 선택해서 올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 밑에 해당되는 제품이 이렇게 쫑쫑쫑쫑 조만하게 아이콘 형태로 보여져요.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밑에 체크인 기능을 넣기도 하고요. 혹은 기분을 추가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태그하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아래에 있는 거는 샵 빼고는 기능을 안 해주시는 게 낫고요. 옆에 보면 메신저 버튼 추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메신저 버튼 추가를 해서 해볼게요. 밑에 있는 기능들은 한 번씩 시간 내실 때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지금 버튼 포함을 해서 자, 게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동영상에 또 바뀐 게 있네요. 동영상에 제목을 넣는 게 필수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제목 안 넣어도 됐었어요. 자, 제목을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자, 지금처럼 일부 기능들이 바뀐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이슈와 인종적인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가짜뉴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 9월달에 뭐가 있었냐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누구한테 광고를 했냐면 페이스북 백인 우월주의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이건 아주 중요한 인종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 있었죠. 가짜뉴스가 뭐냐면은 지금처럼 독도스킨 신제품 출시해서 이렇게 하고 요 영상인데 링크를 눌러서 들어갔더니 뭐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 야한 사진이 나왔어, 야한 영상이 나왔어.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슈 때문에 뭐 제목이 추가된다든가 하는 것들이 새로 생긴 겁니다. 자, 제목 넣고 게시하기를 누르면 게시가 되겠죠. 게시하기에서 요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영상은 지금 게시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 주로 들어오는 구독자들의 성향은 저녁 6시 이후에 퇴근하고 나서나 이렇게 뜨면 볼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지금 게시가 아닌 게시하기 옆에 있는 거꾸로 된 삼각형을 누르셔서 게시물 예약을 누르시면 됩니다. 게시물 예약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날짜 9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을 하셔가지고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게시 일정 중에 만료일이라는 게 있죠. 또 밑에 보면 뉴스피드 게시 중단이라는 게 있는데 게시 중단은 거의 사용할 일이 없으시고요. 만료일은 독도스킨 같은 경우는 이 만료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지 마세요. 컨텐츠는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페북에서 만료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벤트 행사가 11월 20일까지면 11월 20일 이후에는 이거 뜨지 말라는 거죠. 근데 11월 이후에 20일 이후에도 이게 떠 있으면 누가 와서 얘들 이런 걸 행사를 했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굳이 만료일을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예약을 누르시면 쭉 영상이 진행이 되고 예약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누른 영상은 내 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저녁 6시에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그죠? 이건 어디에 있나? 예약 게시한 포스팅은 상단에 있는 게시 도구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게시 도구에 들어가면 오른쪽 게시물 중에서 예약된 게시물 안에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몇 시에 올라가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오후 6시 1분에 올라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 자체를 눌러서 다시 여러분들이 날짜를 갖다가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정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일정을 갖다가 조정해서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게 게시 도구에서 우리가 예약 게시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올린 동영상과 처음에 올렸던 이 이미지 영상은 표준어로 뭐라고 하냐면 공개 게시물이에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는 공개 게시물. 자, 이런 질문들 가끔가다 하세요. 강사님, 제가 페이스북으로 광고를 했는데요. 그 광고가 내 페이지에는 올라오나요?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한 거는 비공개 게시물이라고 해서 내가 광고는 집행했지만 내 페이지에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보여지는 거냐면 그 광고를 한 타겟들에게만 보여져요. 따라서 누구도 못 보는 경우들이 많냐? 광고를 한 나도 이 광고가 어떻게 보여지지? 이걸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한 광고물은 비공개 게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그냥 올린 것들은 공개 게시물. 단 나중에 이 비공개 게시물, 현재 광고 중인 비공개 게시물을 광고 게시물로 바꿔서 내 페이지에도 업로드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효율 면에서는 조금 떨어집니다. 페북이 그런 로직하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공개 게시물이
똑같은 돈을 써도 조금 더 많이 도달을 해서 가급적이면 광고는 그냥 비공개 게시물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도달 측면에서 어쨌든. 자, 이미지 한 장짜리 올렸고 그 다음 우리 동영상 올렸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카드 뉴스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뉴스는 뭐죠? 많이들 보셨죠? 뭐 땡땡땡 뭐 하는 법 5가지. 카드 뉴스는 말 그대로 그냥 사진만, 영상만, 사진만 나열한 거예요. 자, 사전 실습 자료 중에 카드 뉴스가 있는데 잘 보세요. 카드 뉴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5장의 카드 뉴스를 올릴 거면 첫 번째 카드 뉴스의 가로, 세로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가로형 타이틀이라고 해서 가로가 900, 세로가 600, 즉 3대2 비율로 만들어 놓은 것과 정사각형 하나, 둘, 셋, 4개를 갖다가 제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카드뉴스를 만들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카드뉴스 자료들이 이렇게 보이죠? 요게 이제 올라갈 예정인 겁니다. 하단에 요게 올라갈 예정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자, 카드뉴스 타이틀이 지금 맨 뒤로 가 있네요. 요게 여러분들은 요 위치 수정하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밀어서 앞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통 해놓으시고 저 그대로 올리면 카드뉴스가 안 돼요. 왜냐, 지금 보니까 맨 앞으로 옮긴 것 같지만 다들 실수하시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올렸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요 앞에 이렇게 한 장에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밑에 바를 갖다 누르셔서 맨 앞으로 잡고 이렇게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해볼게요. 글러보겠습니다. 이거는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게시했더니 어떻게 나오나요? 카드뉴스가. 여러분들 많이 보았던 카드뉴스죠. 무조건 이 모양으로 나오려면 밑에 있는 정사각형은 그냥 정사각형이면 돼요. 그런데 위에 있는 요 페이지는 9대6, 900대 600, 3대2여야지만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카드뉴스 타이틀이 가로로 900에 600이 아니라 가로로 600, 세로로 900. 즉 이렇게 세워볼게요. 세워진 이미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또는 동영상 공유해서 사진 업로드를 하고 이번에는 요거 세로로 된 거 가로가 600, 세로가 900인 것과 정사각형인 4가지를 올려볼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 즉 타이틀에 해당하는 이미지. 그게 지금 또 맨 뒤로 가 있죠? 잡아서 맨 앞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옮기면 맨 앞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맨 밑에 바를 옆으로 더 밀어보시고 이렇게 밀어보시면 이제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내용을 넣고 한번 더 게시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세로로 된 겁니다. 세로로 된 걸 넣었더니 이렇게 되면 어떤 디자인이 만들어지냐? 이렇게 된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페이지의 이미지가 비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세로형 카드뉴스 이미지의 형태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많이들 봤던 가로 형태 하나, 그죠? 이건 많이 봤던 거죠. 또 하나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냥 정사각형만 4개. 정사각형만 4개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미지들 중에서 이렇게 정사각형 4개만 올리신 거예요. 정사각형 4개를 올리시되 내가 만든 스토리 등에 의해서 순서만 이렇게 잘 맞춰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게시를 하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 카드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카드뉴스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페이지, 즉 제목 페이지의 사이즈에 따라서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는 전체 이미지가 달라진다. 카드뉴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 카드뉴스는 광고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카드뉴스는 광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광고관리자 안에 들어가서 광고를 할 때 카드뉴스라고 하는 컨텐츠는 올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뉴스는 어떻게 광고를 해야 하느냐면 일단은 카드뉴스를 페이스북 페이지에다 공개 게시물로 지금처럼 올려놓고 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보여줄래요? 라고 할 때 내 페이지에 있는 A라는 것들, 즉 기존 게시물을 올려 광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존 게시물 광고라는 걸 통해서 하셔야지만 광고가 되고요. 다음 주 연습해 볼 때 할 건데, 카드뉴스는 페이스북에서 광고 캠페인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인지도 제고 안 됩니다. 그걸로는 이 광고가. 카드뉴스는 유일하게 광고되는 건 참여라고 하는 캠페인 목표로만 카드뉴스는 하실 수가 있어요. 단 요것도 최근에 막혔다 안 막혔다라고 해요. 그래서 카드뉴스를 가지고 광고하실 때는 광고 관리자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보이시죠? 게시물 홍보하기. 이걸 통해서 하시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원칙적으로 카드뉴스는 광고하기 어렵구나 라고 알고 계시고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카드뉴스로 광고를 해도 아까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텍스트 비율 20%가 적용이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거 보면 이미지상에 여기 간결한 설명, 카드뉴스 텍스트 이런 것들은 글씨가 별로 없죠. 근데 얘는 글씨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광고를 하면은 광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카드뉴스에 글 되게 많은 거 못 보셨죠? 혹은 많다라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특정한 부위에만 쭉 글을 써놓고 이런 것들 보셨을 거예요. 광고용으로 봤을 때는 텍스트는 어쨌든 줄여야지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카드뉴스 말고 슬라이드 방식에 대해서 할게요. 슬라이드 방식은 지금 올린 이미지 중심이 아니라 링크 중심입니다. 링크 중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한번 자, 어디 들어갈 거냐면 독도 토너 들어가서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싶은 어떤 웹 링크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미용실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글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도가 있다거나 블로그에 글 써놓은 게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한번 기왕이면 우리 독도 토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까요? 라운드랩 들어가서 자, 이번에 내가 홍보하려고 하는 제품군들은 여기에 있는 제품들 중에서 우리 메뉴가 어디 있을까요? 클렌징 제품들만 한번 쭉 홍보를 하고 싶다. 없네요? 로션만 쭉 하고 싶다. 로션이 세 종류죠. 예를 들어서 이 세 종류를 동시에 홍보하고 싶다 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더 라운드랩에서 이 카테고리죠. 혹은 그냥 roundlab.co.kr만 가지고서 해볼게요. 자, 왜 아까는 상세 페이지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자, 슬라이드 방식은 올리는 이미지마다 우리가 링크를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땡기는 이 메인 주소는 이 안에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하고 주소를 먼저 올려놓으면 미리 보기라는 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나타나죠. 제품들 다 올라와 있네요. 자동으로 쭌. 자, 웹 주소를 넣었을 때 잘 만들어 놓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웹 주소를 넣었을 때 해당되는 웹 주소에서 제공하는 썸네일 이미지가 여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렇게 많이 제공을 하질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통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건 여러분들도 보셨죠? 링크를 갖다 넣으면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썸네일이 나와요. 옛날에는 이 이미지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즉 여기에다가는 누르면 라운드랩 우리 페이지로 들어가는데 위에다가는 가짜로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은 예쁜 여자 많아요 놀러오세요. 맛있는 거 많아요 놀러오세요. 해놓고 여기다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사진으로 내 마음대로 바꿔놔도 됐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즉 이 첫 번째 이미지를 수정할 수가 없고요. 또 여기 있는 라운드랩이라고 하는 이 글씨도 지금은 수정할 수가 없어요. 예전엔 이것도 다 수정할 수 있었어요. 어디에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릴 때. 근데 지금은 수정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슬라이드 방식에서는 지금처럼 큰 링크를 하나를 넣고 이걸 다 숨겼으면 좋겠는데 자,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갖다가 선택을 해서 요거 볼게요. 이게 예를 들면 스킨 1번 사진
이게 스킨 2번 사진, 스킨 3번 사진이면 해당되는 사진을 다 당겨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흔히 말하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 지금 바뀌신 거 보이죠?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가요? 이 주소로 가겠죠. 이거 누르면 이 주소로 가고 주소를 이거 하나로만 해놨기 때문에. 근데 슬라이드 방식에서는 각각 이미지마다 다른 주소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제품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이 지금 보이는 이 독도 로션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 독도 로션 이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해당되는 이 링크를 복사를 해서 여기 이미지 위에다가 살짝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밑에 이렇게 랜딩 페이지 URL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즉, 이 이미지에 해당되는 랜딩 페이지 이미지를 자, 기본은 이거였었죠? 지우고 이렇게 바꿔서 확인. 그럼 이거 눌렀을 때 어디로 가요? 아까 했던 상세 페이지. 그럼 첫 번째 거 바꿨고 두 번째 거는 얘도 이번에 바꿀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아까 있던 이 제품이 아니라 이 제품에 대한 이미지면 이 제품으로 들어가서 그 제품의 링크를 복사해서 이것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슬라이드 방식은 각각 이미지마다 링크를 각각 넣어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도 어떤 게 있냐면 전에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올리면 여기 라운드 랩이라는 게 보이죠?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단일 이미지로 해서 올려놓은 링크에 따르는 밑에 있던 제목과 설명은 못 바꿨죠. 슬라이드 방식에서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킨 토너 이벤트. 여기도 넘어가서 요거는 예를 들어 38,000원. 이런 건 광고 쪽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38,000원. 이런 거 예를 들어 독도 스킨. 이렇게.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스킨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독도 토너. 그래서 요거는 45,000원. 각각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게 슬라이드 방식의 특징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거는 광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겁니다. 광고 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게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게시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자, 올라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밑에 아까 우리가 넣었던 거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원래 처음에 넣었던 것, 이거 누르면 어디로 갈까요? 메인 페이지. 그리고 요거 누르면 어디로 가나 볼게요. 저걸 눌렀더니 어디로 가냐면 라운드랩 요 링크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걸 누르면 요거 눌렀던 또 다른 링크 페이지. 즉 링크 페이지를 다 다르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즉 품목이 다양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미용실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펌, 요거는 뭐 혹은 우리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수원점, 하나는 수원점, 하나는 동탄점 눌러서 동탄점 가게 하고 눌러서 수원점지도 가게 하고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것. 컨텐츠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안에다가 우리가 글을 썼는데 예를 들어 글을 썼는데 하나는 호신술, 하나는 격투기. 그럼 요거는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호신술 뭐에 관련된 거 이미지 넣고 그 링크 넣고 해가지고 슬라이드 방식으로 넣어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드 방식은 이루어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사실은 이렇게 링크 달아서 누르는 게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가 좋냐? 아까 우리가 집어넣었던 카드 뉴스나 아니면 이미지 한 장짜리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이 내용을 보고 결국 우리는 매출 전환이라는 걸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와야 되죠. 그곳이 온라인상의 웹사이트가 됐던 우리 홈페이지가 됐던. 근데 얘는 눌러서 들어가려면 눌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 한 장이 아닌 링크 방식에 의해서 슬라이드를 만들면 누를 수 있는 공간이 얼마큼 생겨요? 만큼이죠. 즉 스마트폰에서 보다가 슬쩍 터치해도 쑥하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스칸이 들어왔을 때 잘못 눌렀어! 하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때 누가 잡아요? 픽셀이 잡아주는 거죠. 픽셀이 왔다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어쨌든 요게 슬라이드 방식에 의한 겁니다. 아마 지금 본 이 방식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쓰는 방식들일 거예요. 자, 하나 더. 요 리페어 크림 자체에 대한 것만 여기다가 올리기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똑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냐면 링크에 의해서 포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게시글에다가 그냥 뭐만 해주면 되냐면은 주소만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썸네일이 또 뜰 거예요. 떴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썸네일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떠라. 다시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썸네일을 바꿀 수는 없다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느리지? 단 썸네일 바꿀 수도 없고 밑에 있는 요 글도 못 바꾼다 그랬죠. 여기다가 사진을 추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슬라이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위에 지금 링크를 갖다 붙였는데 이 링크를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링크를 지운다고 하더라도 한번 불러온 썸네일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저 주소를 버리셔도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미지를 누르면 어디로 가요? 글이 가는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글을 예를 들어서 독도스킨 할인 이벤트 해놓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다시 한번 좌표라고 해서 저거를 우리 왜 구글 해가지고서 줄여주죠. 이렇게 gl. 뭐 해가지고 슬래시 456 이렇게 줄임 주소로 하나 정도 넣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게시를 해볼게요. 자, 이미지 한 장을 지금 포스팅했더니 가로 세로 요 사이즈로 나왔죠. 한번 요거를 제가 폰으로 한번 볼게요. 폰으로 좀 봐주세요. 어디 들어가시냐면 누구 한 분 들어가셔서 캔디 프린스라고 폰으로 봐서 이 이미지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가로로 깔끔하게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F12 눌러서 봐드릴게요. F12 눌러서 지금 이게 촬영 중이라 키가 안 먹힐 수가 있습니다. 키가 안 먹혀요.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자, 페이스북에서 올라가는 이미지 한 장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포스팅하는 링크의 표준 규격은 1200에 628이라는 픽셀이어야지 가장 최적화가 됩니다. 지금 보이는 가로, 세로 이미지가 얼마? 1200에 628이 가장 최적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반죽이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눌러보세요. 이미지. 그럼 글로 가죠. 근데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우리 거꾸로 가면 밑에 올린 거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링크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눌러보세요. 글씨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들어가고 싶으면 뭐 눌러야 돼요? 좌표를 눌러야 되죠. 누르기가 쉽지가 않죠.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이미지가 딱 나오거나 아까처럼 슬라이드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살짝만 눌러도 쏙 들어가게 하는 게 사실 더 효율적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본 거는 일반적인 사진과 우리가 컨텐츠를 갖다가 업로드하는 거고, 자, 어떤 거 할 거냐면 캔버스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 양식은 대표님 그대로 두세요. 하나 더 올리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캔버스는 원리가 뭐냐면 일명 랜딩 페이지를 페이스북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만들어주느냐? 목적은 이렇습니다. 지금처럼 링크를 달아서 아까 딱 눌러보시니까 어느 페이지로 가죠? 근데 바로 넘어가나요? 약간의 시차가 생기죠. 그때 사람들은 도망간대요. 그 몇 초를 못 기다리고 내가 뭔가 설명이 필요해서 눌러서 글로 가서 설명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 설명을 하기도 전에 랜딩되는 속도를 못 이기고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랜딩 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그럼 그 랜딩 페이지를 페이스북 페이지 안에다 아예 자체적으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보고 진짜 마음에 들면 본 랜딩 페이지로 들어가게 하자.
라고 하는 게 원래 캔버스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캔버스는 지금 보이는 글쓰기 영역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캔버스라는 거 안 보이시죠? 그래서 캔버스는 어디 가서 만드는 거냐면 상단에 게시도구, 아까 왜 우리 예약 게시물이라는 거 봤던 게시도구에 가서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캔버스와 그 다음에 잠재 고객용 확보 양식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 페이스북 광고에서 했던 타겟처럼 미리 창고에다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할 때 쓰는 형식입니다. 게시도구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게시도구를 들어가면 오른쪽에 게시물 해서 공개된 게시물, 이건 지금까지 올렸던 것들이에요. 밑으로 내려갔더니 뭐가 있냐, 샵이라는 게 있고 캔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캔버스를 한번 눌러볼게요. 캔버스를 누르면 자, 캔버스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한번 만들겠습니다. 캔버스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 긴 랜딩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해볼게요. 캔버스를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우선 빈 캔버스를 열어보고, 캔버스의 구성 요소는 총 6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은 넣어보고서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에는 기본적으로 헤더라는 게 포함이 됩니다. 헤더, 즉 맨 위에 표시되는 헤더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헤더라고 하는 것을 넣을 수가 있고요. 사진 업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전 실습 자료 넣어주신 것 중에, 드린 것 중에 캔버스 실습용 자료에 들어가시면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타이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걸 넣으면 옆에 보이시나요?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랜딩 페이지가 이쪽에. 두 번째, 구성 요소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으면 어떤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느냐, 이런 이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를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이미지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이시죠? 왼쪽에 이렇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벽돌 쌓기처럼 하나하나씩 싸서 랜딩 페이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넣을 수 있는 것은 방금 봤던 사진 한 장짜리 이런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 4가지를 슬라이드 방식으로 옆으로 밀어놓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A라는 제품을 넣고, 두 번째에다가는 B라는 제품을 넣고, 세 번째 하나를 더 추가해서 C라는 제품을 넣고, 그러면 옆에 있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여기 보이는 게 이렇게 넘어가는 슬라이드 형식으로 계속 탑을 쌓는 겁니다. 구성 요소를 다시 추가해서 이번에는 어떤 걸 넣으면 동영상을 넣어볼게요. 동영상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텐데 해볼게요. 우리 캔버스 실습용 자료 중에서 동영상이 하나 있죠. 즉 하나의 랜딩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를 다 넣어서 우리 예를 들면 제품 페이지, 상세 페이지와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동영상은 현재 업로드 중이고요. 또 구성 요소를 추가해 볼게요. 버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이긴 합니다. 뭐냐?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이 랜딩 페이지를 보면 뭐 해야 돼요? 사람들이 구입하기, 이걸 다 본 다음에 구매하러 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 버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매하기, 그리고 이거는 누르면 어디로 가느냐? www. 예를 들어 우리 독도스킨의 페이지 하나 라운드랩에 이 페이지로 가게 해주세요. 웹사이트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하면, 자 왼쪽에 한번 볼게요.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첫 번째 타이틀 보고 밑에 봤더니 우리 라운드랩 제품이 하나가 있고 손으로 밀겠죠. 이렇게 손으로 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것도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아 그래요? 밑에 내려왔더니 그거에 대해 설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갖다 쭉 보고 나서 아 이제 구입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어디로? 라운드랩에 정한 A라고 하는 특정한 링크로 가는 것. 이게 바로 캔버스의 기본적인 랜딩 페이지의 형태입니다. 지금처럼 기본 구성을 한 후에 이 랜딩 페이지인 캔버스를 따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게 진짜로 폰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통해서 누르고 제가
폰이 지금 또 안 되네. 자, 공유를 통해서 페이지 관리자가 없어요. 이것도. 그냥 완료를 눌러볼게요. 완료하시겠어요? 그래서 마침 하고 URL을 받아서 자 그대로 페이지 게시물로 한번 올려볼게요. 페이지 게시물을 통해서 페이지 게시물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것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그러면 제목 없음이라는 걸로 하나가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캔버스는 어디에만 사용되냐면요. 광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미지 한 장을 만들어 놓고 저 이미지를 누르면 이 캔버스가 딱 떠요. 그럼 캔버스를 보고 설명을 받고 다시 눌러서 구매하기로 가요. 조금 불편하긴 하죠. 불편하긴 한데 뭐는 할 수 있느냐? 누르면 즉시 캔버스가 떠요. 렌딩 속도가 거의 뭐 안 보일 정도로 빨리 떠요. 즉 내가 뭔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광고는 텍스트 기준이 20%라고 했죠. 캔버스 안에는 글을 1000개만 써도 상관없어요. 즉 이미지를 눌러서 딱 뜨는 게 바로 랜딩 페이지가 아닌 중간에 캔버스 페이지를 뜨게 하면 이 캔버스 페이지 안에는 텍스트가 아무리 많고 동영상이 아무리 많아도 광고에 20% 텍스트 제한이 걸리지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창구에다가 만들어 놓고서 우리가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캔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페이지에 가서 이 캔버스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는 우리가 만들어서 이것만 이해하세요. 캔버스는 만들어서 어디다 넣어놓는 것이다. 그냥 창구에 넣어놓는 것이다.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광고할 때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한번 광고할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안에다가 못 올립니다. 올릴 수 있는 되게 복잡하고 올릴 필요가 없어요. PC에서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인스타에서도 안 보여. 유일하게 광고를 하더라도 페이스북 모바일에 광고했을 때만 이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광고에서 적용을 할 때는 광고 만들기에서 캔버스를 여러분들은 설명드린 건 최근에 이게 계속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고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광고에서 지금 예를 들어 광고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라운드랩의 A라고 하는 제품을 우리가 광고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트래픽으로 해서 계속 이건 다음 시간에 실습하는 거니까 그냥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광고 세트에서 첫 번째 트래픽이라고 하는 목표 설정을 하고 타겟은 누구로 할 거냐면은 예를 들면 우리 독도 토너 페이지에 뭐 11월달 제품을 구매하셨던 사람 아까 우리 해놓은 거 있죠. 여기 서울 경기만 인메일 DB 여러분들 만들어졌을 거예요. 9,500명 이 사람들에게만 광고하고 싶다 라고 해서 타겟 정하고 금액은 얼마 정도 쓸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1일 예산 해가지고서 총 예산으로 10,000원을 갖다가 이틀 동안 쓰겠다. 자, 사실은 이틀 동안 광고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광고를 하겠다. 캔버스로 광고할 때는 노출 위치가 페이스북에서 유일하게 어디만 되느냐 인스턴트 아티클도 안 되고요. 오른쪽 칼럼도 안 되고 인스타그램에도 안 되고 오디언스 네트워크에도 안 돼요. 이게 단점이기는 합니다. 자, 타겟을 정한 후에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계속 누르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형식해갖고 단일 이미지에서 광고 화면을 갖다 추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지 업로드해서 글 하나, 사진 하나 우리 광고 쪽에 있는 걸로 한번 당겨 볼게요. 광고 쪽에 있는 걸로 당기면 많이 보신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광고가 옆에 미리 보기로 보면 보이실 거예요. 이런 광고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광고는 많이 우리가 본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광고에 어떤 걸 추가할 수 있냐면 최근에 생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 밑에 뭐라고 보이시면 전체 화면 환경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이세요? 전체 화면 환경 추가. 이게 캔버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전체 화면 환경 추가를 클릭하고 기존 템플릿 사용이라는 걸 클릭하면 아까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캔버스가 캔디프린스죠. 캔디프린스에서 아까 제가 연습용으로 만들어 놨던 요게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보기를 하면 지금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보이시나요? 여기 요런 랜딩 페이지가 같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지금 너무 흐려서 안 보이시죠? 여기 무슨 희한한 꼭대기 보이세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요런 게 하나가 생겼어요. 요런 게. 그리고 요거를 누르면 뭐가 나오는 거냐? 아까 봤던 그 랜딩 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이게 캔버스 광고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캔버스 광고는 잘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주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시도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는 것 중에 하나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광고가 노출되는 위치가 사람들의 모바일, 핸드폰에서만 보인다. 핸드폰도 어디? 핸드폰의 페이스북 핸드폰에서만. 왜 우리 페북에서 광고하면 뭐 인스타그램에도 나가요. 뭐 뉴스 보다가 뉴스 중간에도 나와요.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다 안 되고 그냥 페북, 스마트폰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본 뉴스피드 안에서만 잠깐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지금 말씀드렸던 요 캔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테스트 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지금 했던 요 광고 제가 쭉 한번 집행해 봤었죠. 요거는 따라 하지 마시고 아까 캔버스 만드는 것 그거는 한 번쯤 쭉 따라해서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한번 제대로 만들어진 캔버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예전에 제거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서 친절한 송씨 안에 광고를 목적으로 만들어 놨던 이 캔버스 양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느라고 되게 늦는 것 같아요. 요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무슨 소린지 이해하셨나요? 모르시겠죠? 너무 어려우시죠? 볼게요. 여기 들어있는 캔버스. 집에 가서 이거 영상 계속 보세요. 제가 이따 올려드릴게요. 자, 이런 겁니다. 이건 수업용이고 카피고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제대로 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잘 보세요. 딱 눌렀어. 친절한 송씨가 광고를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라고 누르면 무슨 화면이 뜨냐? 지금 옆에 있는 이런 화면이 뜬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테스트 연습반이라고 제가 대충 된 이미지를 보여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보이는 이거 있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제목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길게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다가 다 풀어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글씨가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광고의 텍스트 비율의 제한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갔더니 뭐도 나오냐? 강의 신청, 강의 문의. 실제 이거 클릭하면 강의 신청 관련된 사이트로 가고요. 강의 문의 클릭하면 제 거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돼서 카카오톡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게 우리 캔버스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이제 우리가 동영상을 넣을 수도 있고요. 한 번쯤 이 캔버스는 만들어 보시면 되게 예쁘게 만드시는 분들은 아주 예쁘게 만드십니다. 이거는 하나만 더 보고 볼게요. 이것도 캔버스로 만든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아까랑 같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내가 설명하고 싶은 긴 이야기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번쯤 만들어 보실 되는 게 캔버스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